안녕하세요. 천만설입니다. 오늘은 지구 감옥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이 이론은 지구가 사실 외계인의 감옥이라는 주장입니다. 대략적인 의미는 인간은 사실 외계에서 온 죄수들에 불과하며 이 행성에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와 사고는 모두 구속된 상태에 있으며 이들이 이곳에 갇히게 된 이유와 누가 가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학설을 맹목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 썰에 의하면 우리는 지구에서 그럭저럭 살고 있는 이유는 바깥 세상의 더 나은 삶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어릴 때부터 감옥에서 자란 사람은 그곳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이론은 미국의 유명한 생태학 권유다인 앨리스가 제안한 것입니다. 생태학자로서 앨리스는 왜 지구를 감옥이라 생각했을까요? 그는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그 네 가지 이유는 인간의 생태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이 지구의 생활 환경에 맞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 이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허리 통증입니다. 허리 통증은 인간에게만 적용되고 나이가 들면 모든 사람이 허리가 아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허리 통증을 겪는 걸까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 이유는 중력 때문입니다. 지구의 현재 중력 조건에서는 중대형 동물이 직립보행을 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죠. 인간 외에 좀 더 큰 동물들은 직립보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야기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이 직립보행을 하게 된 이유는 두 손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구에서 발굴된 가장 오래된 인류 화석은 약 390만 년 전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이미 직립보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이라면 우리의 조상은 갑자기 일어서서 걷기 시작한 셈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상한 일로 도대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서게 되었는지 의문을 불러일으키죠. 두 번째 증거는 인간의 피부가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피부는 지구에서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특히 햇빛에 매우 약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동물들은 야외에서 오랫동안 지내도 문제가 없고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은 이런 문제를 겪지 않지만 사람은 햇빛에 10분만 노출되어도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고 몇 시간만 지나면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털이 거의 없는데 다른 동물들에게는 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은 털이 없을까요? 진화 과정에서 털이라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중요한 기능이 진화 과정에서 사라졌을까요? 결국 인간은 햇빛을 피하기 위해 옷을 입어야 했고 이 점은 진화론과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어버린 건 설명이 안 됩니다. 인간은 선크림도 바르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서 피부를 보호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는 선크림에 알레르기가 생기고 바르지 않으면 자외선에 반응하는 등의 문제를 겪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지나치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 만약 인간이 외계에서 왔다면 그 외계 행성은 태양에서 훨씬 멀리 떨어져 있어 태양의 열이 그리 강하지 않은 곳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출산이 다른 동물들보다 훨씬 힘듭니다. 다른 동물들은 출산을 도울 사람이 필요 없으며 풀밭이나 아무 곳이나 쉽게 새끼를 낳습니다. 인간의 출산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신생아의 머리가 크기 때문에 출산 과정이 복잡해지는 것이죠. 달리는 말로 예를 들면 새끼말도 꽤 크지만 태어나자마자 바로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뛸 수 없습니다. 말은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뛰지 못하면 포식자인 늑대가 쉽게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능력입니다. 만약 인간이 포유류라면 새끼가 아주 작게 태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 팬들을 보면 몸집은 크지만 새끼는 아주 작게 태어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출산입니다. 곰이나 사자, 호랑이도 새끼를 작게 낳아 이런 동물이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끼를 키울 수 있습니다. 강아지도 한 번에 여러 마리를 낳고 각 새끼는 매우 작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이렇게 작고 많은 새끼를 낳을 수 없습니다. 생태학자 앨리스 박스는 인간이 진화의 정점이 있다고 하지만 출산의 어려움은 자연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인간이 진화를 통해 지금의 모습이 된 것이라면 인간은 진작에 멸종했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 만성질환에 대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인간은 만성위염 같은 질병에 쉽게 걸리지만 동물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병에 잘 안 걸리는 반면 인간은 질병에 매우 취약합니다.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감기에 걸리기 쉽고 음식을 강화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양이나 개는 소화기관이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생고기를 먹어도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또한 인간은 겨울에 불을 피우지 않으면 동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자연의 산물로서 어떤 동물도 불을 피우지 않는데 인간만이 불이 없으면 겨울을 넘기기 힘듭니다. 앨리스 박사는 자신이 어렸을 때 지열난방이 없던 시절 손과 발이 동상에 걸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동물들은 아무 문제 없이 겨울을 지낼
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인간은 겨울에 난방이 없으면 살 수 없지만 고양이와 개 같은 동물들은 겨울을 야외에서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인간을 괴롭혀온 문제들이라고 앨리스 박사는 강조합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종합해 앨리스 박사는 인간은 지구 환경에 적합하게 진화한 고등 생물체가 아니라고 결론 짓습니다. 인간은 두뇌만 발달했을 뿐 그 외 다른 점에서는 지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이 무기 없이 개 한 마리도 이룰 수 없다는 비유를 들어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정박할 수 있었겠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인간은 햇빛에 약하고 음식을 조리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으며 추위를 견디려면 불을 피워야 하고 달리기도 느리며 쉽게 병에 걸리고 만성질환에도 취약합니다. 또한 허리 통증을 겪으며 번식이 어렵습니다. 인간이 지구인이 아니라는 것은 지구에서 몇천 년을 살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지구에서 전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외로움과 냉담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앨리스 박사는 인간은 지구라는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실제 사례가 우리 인간이 외계인에 의해 지구에 갇힌 죄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7년에 83세였던 마크 옐로이 부인이 정부의 특정 조치 때문에 그녀의 생애 마지막 순간에 로즈웰 사건과 생존한 외계인과의 인터뷰 내용을 폭로한 사건입니다. 그녀가 공개한 자료에는 1947년 7월에 발생한 로즈웰 사건과 당시 포획된 외계인 엘로의 진술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계인 엘로는 그녀에게 시간의 흐름은 직선처럼 한 방향으로 진행되지만 공간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공간은 관찰자의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한 방향으로만 발전하며 시간을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만든 개념일 뿐이며 외계인들은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외계인 엘러는 인간의 불멸의 존재라고 합니다. 당시 이 이론은 매우 진보적인 것이었으며 엘러는 자신도 불멸의 존재이며 그의 실체가 지구에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엘러는 실체가 없으며 지금 대화하고 있는 것은 비생물적 매개체일 뿐이고 그 매개체가 그의 영체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옐로의 말에 의하면 몸은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력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으며 엘러의 종족은 정신체 종족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몸은 옷과 같아 언제든 갈아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엘러는 자신의 행성의 정확한 좌표를 밝히기를 거부했으며 단지 자신이 동맹원정군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행사이자 엔지니어인 군인이며 자신이 속한 조직과 이름만 말하고 나머지 정보는 모두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와 친분을 쌓은 엘로는 마크 부인에게 일부 진실을 간단히 털어놓았습니다. 초기에는 정신적 소통을 통해 대화했지만 엘로는 며칠 만에 영어를 배웠고 대부분의 대화는 기록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엘로는 인간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말했고 그들은 은하계에 들어온 지 만 년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구제국이라는 세력과 전쟁을 벌였는데 이 세력은 한때 은하계를 통치했으며 지구 역시 구제국의 영토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구제국의 우주선을 쫓아 지구에 도착했고 구제국 세력이 화성의 비밀기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엘로와 그 동료들이 지구의 산속에 세운 기지가 화성기지의 공격을 받았고 이 공격을 통해 그들은 지구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엘러에 따르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의 영혼은 지구에 갇혀 있으며 일부 과학자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이유는 그들이 원래부터 과학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지금의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문명이 이 정도로 발전하려면 최소 수십만 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 않고 꿈을 통해 일부 단편적인 기억만 떠올릴 수 있는 이유는 지구의 외곽에 강력한 자기전기 방음막이 둘러싸였기 때문입니다. 이 방음막의 기능은 영혼이 모든 기억을 지우고 그 영혼이 태양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지구에 갇힌 이 영혼들 중 많은 수는 구제국에 의해 지구에 유배된 것이며 모두 이전의 기억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간의 육체는 영혼을 가둬두는 방식으로 개조되었으며 인간이 더 높은 차원으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엘로가 자신이 붙잡혔을 때 바로 육체를 버리고 영혼의 방식으로 탈출을 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지구의 외곽에 있는 이 방어막 때문이었습니다. 기억을 지우는 이 방어막에 의해 자신이 누구인지 잊어버리고 마치 로봇처럼 살아갈까 두려워한 것이죠. 엘로의 눈에 비친 인간의 삶은 기계처럼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제국 세력이 이 감옥 행성을 만든 이유는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게으르며 반항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
혹은 적대 세력을 죄수로 구분해 그들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하게 하여 구제국의 지배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구에서 사람이 죽어 육체를 떠난 영혼도 이 외곽에 있는 방음망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 방음막에 의해 전기 충격을 받아 다시 지구로 돌아와 새로운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영원히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비록 동맹원전군이 구제국의 세력을 모두 제거했어도 그 방음막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방음막은 지금까지도 작동 중이기 때문에 엘러 같은 외계인들은 지구를 탐사하거나 작업할 때 항상 그 방음막에 걸릴 것을 두려워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나면 왜 지구의 문화나 인종 그리고 문명이 일정 기간 동안 그렇게 혼란스러웠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인간의 기원은 모두 다른 행성의 죄수들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믿음과 문화가 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또한 구제국의 세력에 의해 기억이 지워지고 최면을 당해 더 큰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 인터뷰 내용은 최근의 라이세르타 파일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지구 감옥설의 가장 초기 버전도 이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51구역에서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당시 그곳에서 일하던 당국자들에 의해 여러 차례 폭로되었으며 진실 여부는 여전히 애매모호하지만 최근 들어 UFO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외계인의 존재도 어느 정도 인정된 셈입니다. 따라서 이 인터뷰 내용의 진위를 너무 깊이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이 사건으로 인해 작은 회색 외계인의 이미지가 지구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로즈웰 사건은 지난 100년간 가장 복잡한 UFO 사건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라이세르타 파일에서도 작은 회색 인간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외계인이 실제로 미국 당국과 협력했다는 소문이 오랫동안 떠돌았습니다. 라이세르타 파일에 관한 전문 영상을 곧 여러분께 선보이겠습니다. 지구 감옥설 다소 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인터뷰 내용은 논리적인 부분도 있으면서 동시에 비현실적인 요소도 존재합니다. 엘러라는 작은 회색 외계인은 다소 SF적인 캐릭터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전혀 생각해볼 가치가 없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흥미롭습니다. 지구가 감옥인지 인간이 죄수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고 도우며 우리는 현재에 충실히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